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2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지금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업을 하시다가 패널들을 이렇게 띄어서 옮기거나 아니면 실수로 가입표 지웠을 때에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에센셜이라고 하는 이름을 클릭하셔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다시 초기화가 될 거고요.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제일 꼭대기에 화살표 보일 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두 줄, 다시 클릭하게 되면 한 줄, 본인이 보기 편한 방법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맨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끝자락에는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무거나 선택하고 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에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타입까지 하나하나의 옵션들을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해지니까 어두운 테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보통 밝은 테마를 사용하지만요. 창을 띄워놓을 때 이렇게 문제지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하나의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켜 놓으시게 되면 하나의 넓은 창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창을 따로따로 띄워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커서의 모양도 중요하죠. 브러쉬의 크기를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멀 브러쉬 상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동그랗게 보이게 된다면 좋겠죠. 만약에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했는데도 동그랗게 보이지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키보드 중에서 제일 왼쪽 구석에 있는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이라고 하는 키가 켜져 있다면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프리 사이즈처럼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캡스락이라고 하는 친구는 꼭 꺼주고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중요합니다. 포토샵에서 시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는 픽셀 단위이고요. 글자를 입력하거나 선의 굵기를 줄 때는 포인트 단위이니까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범위를 잡느라고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뽑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려면 그 가이드라인이 배경 색깔과 구분이 돼야 될 텐데요. 가이드라인에 대한 색상도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타이핑을 할 경우에 글꼴을 선택하는데 글꼴이 영문 글꼴일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옵션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택을 해 놓으시면 시험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저장해주는 사이즈 나와 있죠. 400에 500짜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대화창이 뜨면 파일의 이름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번이라고 주면 되겠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400에 500짜리 레졸루션은 72인지, 컬러 모드 RGB인지,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새로운 종이가 열릴 거고요.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위치를 맞춰서 오브젝트들을 배치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야 될 텐데 그 가이드라인은 눈금자가 있는 상태에서만 뽑히겠죠. 보여주세요 뷰 메뉴를 클릭하셔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 놓으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뽑을 수 있는 눈금자 확인이 됩니다. 화면을 꽉 채워서 볼까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할게요. 소스는 이미지라고 하는 방 안에 2급에 1번 불러오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저는 창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보기 위해서 따로따로 띄워놓는다. 그래서 옵션을 바꿔준다 라고 해서 환경 설정에서 바꿔놓은 상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이 이렇게 보여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빈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라고 하는 방 안에 GTQ라고 마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2급의 1번 열기. 소스를 불러와서 배치하시면 될 텐데 사이즈가 우리 거보다는 좀 커 보이죠? 내가 마련한 종이는 500짜리인 건데 지금 소스에서는 700 넘어가게 사이즈가 좀 커 보이죠? 줄여서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윕스 폭을 400이라고 바꿔봅니다. 하이트가 500이라고 조금 넘치죠. 높이를 500이라고 바꿨더니 윕스 폭이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게 갖고 오는 것보다는 남게 갖고 오는 게 더 좋아요. 윕스 400이라고 해서 OK 단추 눌러볼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요. 적당하게 배치를 하셔서 크기가 좀 모자란다 싶으시면 컨트롤 T,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퍼런스라고 메뉴를 찾으셔도 되는데 단축키가 컨트롤 T 워낙에 자주 쓰니까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겠죠. 주변에 조절점이 보이면 그 조절점을 이용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가 조절이 될 텐데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의 도움을 좀 받을까요? 쉬프트 눌러서 쭉 당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비율 맞춰서 조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났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지어줄게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창에서 새로운 레이어가 생긴 게 보일 거고요. 거기에 있는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됩니다. 저는 2급의 1번에서 갖고 왔으니까 이름을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번 2-1이라고 임의로 주겠습니다. 엔터. 문제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복제를 하세요 열기구라고 되어 있네요. 이 열기구 하나를 복사해서 옆에다가 붙여 놓도록 하죠. 선택을 하는 방법 다양하게 있겠지만 도구 중에서 퀵 셀렉션이 제일 무난무난할 거예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선택하실 적에 브러쉬의 크기 보이시죠? 브러쉬의 크기는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위쪽에 숫자 값을 직접 조절하셔도 되겠지만 키보드에 보시게 되면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고 왔다 갔다 조절 가능하니까 이용하셔서 브러쉬가 너무 작거나 클 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위쪽에 옵션도 중요합니다. 그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빼주거나 할 때 더하기와 빼기 옵션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옵션 바꿔가면서 선택하세요. 범위를 잘 잡으셨으면 그 친구들을 복사해서 배치하면 되겠죠. 포토샵에서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따로 복사되는 거 확인이 되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놨더니 쌍둥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크기 조절할 때 단축키 컨트롤 T 눌러주시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하다. 조절점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드래그하면 크기가 조절될 수 있다. 하지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게 되면 비율에 맞춰서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먼저 떼시고요. Shift는 나중에 떼시고 모양이 다 정리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쉐이프를 이용해서 눈 모양과 새 모양을 찾겠습니다. 눈 모양의 경우에는 색상이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색상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그라디언트이거나 개체 자체가 두 개인 경우겠죠. 눈송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둘, 두 개의 개체가 따로 있으니까 서로 다른 색상이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도구 상자 중에서 글자 도구 주변에 있는 쉐이프를 찾으시고요. 사각형, 동그라미, 그리고 커스텀 쉐입에 가시게 되면 다양한 모양이 미리 만들어져 있죠. 위쪽에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선은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쉐이프라고 하는 옵션에서 콩 찍으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쉐입들이 보일 텐데요. 이렇게 많은 쉐입들이 한꺼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톱니바퀴를 콩 찍으셔서 몽땅 다 보여주세요 올 이라고 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아이들도 다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 친구가 필요하군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예요 란 뜻이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릴 거예요 란 뜻입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역시 모양 비율 찌그러지지 않게 그려주려면 왼손의 도움 받아요. 쉬프트 눌러서 쭉 당겨 주시게 되면 쉐이프 만들어질 거고요. 마우스 먼저 뜨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뜨시고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쉐이프 앞쪽에 보면 미리 보기 썸네일이 보일 텐데요. 그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컬러 피커가 뜰 거예요. 색깔의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색상뿐만 아니라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도 줘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문의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바꾸는 게 있습니다. 콩 찍으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를 해서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복사하는 거 단축키 기억하시나요? 컨트롤 누르고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크기가 너무 커 보이나요? 컨트롤 T 비율 깨지지 않게 조절 쉬프트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이 좀 달라 보이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새 모양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예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선은 없어요. 짝대기, 모양을 찾으시면 된다. 문자로 넘어가 볼까요? 문자를 쓰실 때에 글꼴과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까지 세세하게 지시가 되어 있네요. 글씨를 쓰겠습니다 라고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다 쓸 거거든요 라고 위치를 콩 찍으시게 되면 글씨 쓸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글씨를 다 썼으면 위쪽에 옵션에 제일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V체크 보일 거예요. 이걸로 해서 글씨 다 썼습니다 라고 완성을 시켜주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키보드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면 숫자 키패드 보이시죠?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를 치시게 되면 글자 다 썼어요 라고 인식하게 될 겁니다. 글꼴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우세요 라고 했는데 색상이 달라 보이죠? 색깔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들이고요. 위쪽에 있는 게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명도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색깔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워 주시고요.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색상 값을 보시고 방향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위쪽에 붉은 계열, 아래쪽에 검은 계열로 되어 있는데 문제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방향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앵글 값에 있는 바늘을 조절하셔서 방향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OK 단추 누르고 나오면 일단 언급되어 있는 사항은 다 만들었는데요. 결과물에 보니까 글자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느낌이 들어요. 요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옵션을 보시고 꾸겨줄 거예요. 업텍스트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글씨를 꾸겨줄 수 있죠. 콩 찍으셔서 어떤 타입으로 할 건지는 스타일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 볼록해지는 게 아크 어퍼라고 하는 친구와 쉘 어퍼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크 어퍼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으로만 솟아있고 양쪽 옆으로 벌어지지 않았는데 양쪽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아크 어퍼는 아닌 것 같아요. 클릭하셔서 쉘 어퍼로 바꿔봅니다. 자, 이렇게 양쪽이 벌어지면서 볼록하죠. 밴드 값을 적당히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나오도록 수정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위치를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큼직큼직하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가이드라인을 뽑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가이드라인을 뽑으셨던 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클리어 가이드라는 게 있고요. 눈금자도 깔끔하게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러스도 꺼주시게 되면 온전하게 작품만 남을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하셔야 되죠. 400에 500짜리는 JPG, 40에 50짜리는 PSD. 현재는 400에 500짜리로 작업을 했으니까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파일, 세이브. 시험장에 가면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있다라고 했었죠.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주고 온 그 이름 불만이 없지만 포맷은 큰 경우에는 JPEG라고 하는 친구 이용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를 줄여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바꿔주시면 되죠. 40이라고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높이 값도 하이트가 50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이렇게 작아진 거 확인이 됐으면 파일을 한 번 더 저장을 하도록 할까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 PSD 맞지요? 저장해 주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네요. 400에 500짜리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이름을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단위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 앞서서 만들었던 400에 500짜리 그대로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지 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분들은 눈금자를 켜두시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보여주세요 뷰 메뉴 클릭하셔서 눈금자를요 룰러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 보입니다. 소스를 좀 불러오도록 할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이미지 안에 들어있지요. 2급의 2번 열기.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제시가 되죠. 그렇다면 이 친구를 사이즈 잘 맞춰서 데리고 오시고 이미지는 하나 깨끗한 원본이 하나 필요하고 액자로 써먹을 두 번째 이미지 필요하니까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부터 맞춰서 데리고 올까요? 산 봉우리 저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이 하얀 눈 다 필요하군요. 자, 위아래가 다 필요하니까 높이만 맞춰서 데리고 올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높이만 500이라고 맞췄더니 폭을 454라고 사이즈가 우리 거 종이보다 약간 커요. 윗스 폭을 400이라고 해버리게 되면 하이트 높이가 441 모자라게 되죠. 모자라지 않게 남도록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하이트 500이라고 하나 맞춰서 갖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시는 게 좋다 기억하시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2번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라고 정의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레이어의 스타일 같은 거 제대로 줬는지 비교해 보기가 좋아요. 이름은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점수랑 상관이 없으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원본으로 그대로 둘 거고요. 복사해서 액자로 하나 써먹을 친구 넣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얘는 액자로 쓸 거거든요 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문제에 보시면 액자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터는 텍스처라고 하는 그룹에 있는 텍스처라이저라고 하는 친구로군요. 오케이.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요만큼 구멍을 좀 내야 안쪽에 테두리를 줄 수가 있겠네요. 대략의 범위가 50 정도 되는 것 같죠? 자, 50 정도의 간격으로 가이드라인 좀 뽑도록 할까요?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질질질 끌어당긴다라는 느낌으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50 위치 하나 더 뽑을까요? 450 위치.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옵니다. 50 한 번 더요. 350
가이드라인을 뽑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네모지게 구멍을 뚫을 거죠. 네모나게 선택하겠습니다. 렉탱글러 맞기. 클릭 드래그 하셔서 사각형의 모양으로 그려줬지만 결과물을 보니까 모서리가 살짝 둥글어 보이죠? 그렇다면 모서리가 우리 뾰족하게 선택된 거 좀 다듬어 줘야 되겠죠? 선택한 걸 다듬겠습니다. 셀렉트 메뉴에 가시면 모디파이 스무스하게 선택하도록 하죠. 얼마만큼 둥글게 할 건지는 느낌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대강 잡아주셔도 돼요. 만약에 모서리가 조금 적다 싶으시게 되면 5, 모서리가 확연하게 잘 보인다 10, 이 정도로 주면 될 것 같죠. 오케이. 안쪽에 번쩍거리고 있는 부분을 지워줄까요? 딜리트. 지웠더니 아래쪽에 있는 이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 보입니다. 자, 액자의 안쪽에다가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테두리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 주시면 안 됩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선을 그릴 거거든요. 스트로크라고 하게 되면 이 번쩍거리는 곳을 따라서 선이 그려질 거예요. 두께값은 5, 색깔은 000066. OK 단추 누르고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까지 주도록 할까요? 레이어 창문에서 FX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 드랍 섀도우. 더 이상은 번쩍거릴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한 거 셀렉트를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가이드라인도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시면 깔끔하게 오브젝트만 남아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게 되면 2급에 3번 데리고 와서 색상을 파란색 계열로 고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에 3번 불러올게요. 2급의 3번에서는 배경 색깔이 단조로우니까 퀵 셀렉션보다는 마술봉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마술봉 도구를 매직 원드 선택하셔서 위쪽에 옵션을 보세요. 톨러런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허용치를 갖는지, 만약에 하늘색이 있다면 여기에서 짙은 하늘색이 보이고 옅은 하늘색이 보이죠.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컨티거스라고 하는 건 연속되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뭉쳐져 있는 애들만 선택할 건지, 선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저 건너편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선택할 건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컨티거스 연속성은 해제를 시켜 놓은 상태, 이 상태로 파란색을 콩 찍어 주시게 되면 파란 색상들만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파란색을 가져오려는 건 아니죠. 선택했던 셀렉트 메뉴에서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인버트라고 하게 되면 파란색 빼고 나머지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사람은 빼줘야 되니까 다각형 올가미 도구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하셔서 선택해서 빼시면 되겠죠.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가 바뀔 거고요. 쉬프트를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색의 부분만 따로 선택할까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문질 하셔서 빨강 색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조정해주는 친구가 있죠.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휴라고 하는 친구가 색상 값이에요. 단추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셔서 색상을 파랗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선택은 해제하겠습니다. 컨트롤 D. 레이어 스타일을 보도록 할까요? 이너 섀도우 2급의 3번 작업하고 있죠. FX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4번도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4번. 뒤쪽에 색깔이 단조로울 때는 마술봉 이용하시는 게 편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마술봉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하늘색 부분 선택이 되고요. 하늘색 부분을 데리고 오려는 건 아니죠. 선택했던 거 셀렉트를 인버스 뒤집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 파란색 빼고 나머지가 선택이 될 거고요.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은 추가해야 되니까 더 해야 될 부분은 퀵 셀렉션으로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2급의 4번 이미지가 굉장히 커 보이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비율 깨지면 안 되니까 Shif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방향이 우리 캐릭터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지에서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죠. 방향이 서로 다를 때는 뒤집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빙그르르 돌리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가로로 뒤집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지죠. 2급의 4번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를 주도록 할 거고요. 레이어의 순서를 보니까 액자보다 밑에 깔려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레이어의 순서가 다를 경우에는 질질질 끌고 액자 아래쪽으로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리 오시오 질질 끌어서 액자의 밑에다가 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가려서 보이게 되죠. 문자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들으시고요. 여기요라고 클릭하셔서 타이핑 하겠습니다.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고 타이프 툴 눌러져 있다면 글꼴과 크기와 색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다 바꾸실 수 있어요.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씨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한 느낌 들죠. 그렇다면 옵션을 꼭 워크 텍스트 이용하셔서 꾸겨주실 것. 밴드 값을 조절하시게 되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작업하시느라고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꽂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시고요. 눈금자도 깔끔하게 없애주시는 게 좋겠죠.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 400에 500짜리인 경우에는 JPG, 40에 50짜리인 경우에는 PSD.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 문서 안에 GTQ라는 방에다 저장할 거다.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주고 온 거 맞지만 포맷이 PSD로군요. 클릭하셔서 JPG 바꿔주시고요. 10분의 1로 줄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동시에 같이 줄어든 거 꼭 확인하세요. 오케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까요? 세이브, 경로, GTQ, 파일의 이름, 그리고 포맷, 오케이.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윕스와 하이트 600에 400짜리 맞춰주셔야겠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범위를 좀 맞춰서 작업하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하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켜줄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을 물감 하나 새로 짜 놓을까요? 콩 찍으셔서 물감 색깔 푸른색 계열의 색깔을 선택했고요. 그 색깔을 채워줘야 되겠죠. 에디트 메뉴에서 채워주세요.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오케이. 소스 가져오겠습니다. 2급의 5번 가지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 사이즈가 확연하게 커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결과물을 보시고 그 친구의 위아래를 좀 가늠을 해보도록 할게요. 눈이 쌓인 요 위치부터 허공 공간까지 비슷한 것 같죠? 아래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래쪽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요 친구는 좀 높이를 맞춰서 줄여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높이 값을 400이라고 바꿔봅니다. 너비도 600으로 뚝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소스의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레이어가 쌓이고 쌓일수록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5번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페인트 덮프 찾겠습니다. 필터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숨어있던 필터 갤러리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요거는 앞서서 사용했던 필터를 똑같이 쓸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저희는 새로운 필터를 선택할 거니까 여전히 세 번째에 있는 필터 갤러리로 가겠습니다. 아티스틱에 보시게 되면 페인트 덮프라고 하는 친구 보이네요. 오케이.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요 라고 되어 있죠. 마스크는 일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요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콩 찍어서 하얗게 마스크를 씌워줬는데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져 있지 않죠? 마스크는 하얀색과 검정색 두 가지 색깔로 구분이 되는데요. 부드럽게 색깔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도구를 쓰겠습니다.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향에서 검정색으로 부드럽게 색깔이 변화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마스크라고 하는 걸 사용하였고요. 거기에 부드럽게 색상을 넣어주겠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흰색, 검정색이 설정이 되겠지만 혹시라도 흰색, 검정색이 아닐 경우에는 색깔 너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우세요. 거기에서 흰색, 검정색이나 검정색, 흰색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의 이미지는 오른쪽에 잘 보이고 있죠? 흰색으로 잘 보이게 해줄 거고요. 왼쪽에 요 색깔이 파란색 묻어나도록 안 보이는 거죠. 이쪽을 검정색으로 메꿔주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마스크의 색깔이 흰색부터 검정색으로 저는 채워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네요. 흰색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부터 클릭해서 왼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서 가려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반복적으로 드래그 하셔서 느낌을 살려주시면 되겠죠. 2급의 6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6번. 단색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원드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죠. 클릭하셔서 매직원드를 이용하시면 될 텐데요. 그 톨러런스 값에 따라서 잡히는 범위가 달라지니까 이 친구는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지에 이렇게 글자들이 좀 거슬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연습하시라고 배포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용도로 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구인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이 파란 부분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선택한 걸 뒤집어 주겠습니다. 셀렉트 메뉴에서 인버스 뒤집어 주게 되면 알맹이 사람만 보일 거예요.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클릭 빼주도록 할까요? 옵션에서 뺄 겁니다 라고 크기가 좀 커 보이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게요. 조절점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가 바뀔 건데 혹시 이렇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 출동합니다. 쉬프트 눌러서 비율을 맞춰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드랍 섀도우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2급의 7번 갖고 올게요. 커피잔의 방향이 서로 다르죠.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줄 때 컨트롤 T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밑에다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시켜 줄 수 있어요. 쉐이프들을 넣어주도록 할까요? 텍스트 툴 주변에 있는 커스텀 쉐입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모양을 찾을게요. 그리실 때 쉬프트 눌러주셔야 비율 깨지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색상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꼭 그 색깔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세요. 레이어의 순서도 중요하죠. 이렇게 스킬을 타고 있는 캐릭터 그 아래쪽으로 나뭇잎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쓸 거예요 라고 위치 콩 찍으시고 타이핑합니다. 글자 지시사항 보니까 크기가 이렇게 서로 다르죠. 색상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글자의 어느 부분이 작은지 큰지 색깔은 어떤지를 구분하셔서 따로따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적용하실 때에 색상이 우리는 위쪽이 짙은 색, 아래쪽이 옅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지에서는 왼쪽이 옅은 색, 오른쪽이 짙은 색으로 방향이 다르군요. 그럴 땐 꼭 앵글 값 조절하셔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배치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파일 저장하실 때 600에 400짜리는 JPG, 60에 40짜리는 PSD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 문서 안에, GTQ 안에 저장할 테다.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왔던 그 이름 맞지만 포맷이 큰 경우에는 JPEG로 저장한다 라고 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 저장 끝났고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로 바꿔진 거 꼭 확인하시고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도 PSD 맞군요. 저장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1호군요.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600에 400짜리. 레졸루션은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맞춰주십시오. 오케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맞추실 분들은 뷰에서 눌러 켜주시면 되겠고요. 2급의 9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9번. 이미지가 확연하게 커 보이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사이즈를 좀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맞췄더니 하이트도 똑 떨어지게 400 맞춰지는군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도록 할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외부에 이미지 가지고 오시면 레이어의 이름 자동으로 바뀌죠. 2급에 9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필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크로스 엣지라고 한 친구 찾아야 되겠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브러쉬 스트로크 가시게 되면 크로스 엣지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네요. 오케이. 2급에 10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에 10번. 여기에서는 스케이트만 잘 따와야 되는데 색상이 그렇게 확연하게 티가 나진 않죠? 색상이 많이 티가 나는 부분은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폴리곤 라소트 이용해서 그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크기가 너무 커 보이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방향이 좀 뒤집어져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하게 되면 방향을 반대로 볼 수 있죠.
쉬프트 눌러서 계속 비율 맞춰주시는 거. 이급의 11번의 경우에는 이급의 10번에 있는 스케이트보다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죠? 레이어의 순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어서 위치 맞춰주세요.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눈 결정 모양 안쪽에 잘리워서 들어가는군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커 보이니까 일단 우리 종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즈를 좀 조절해 두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바꿔봅니다.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텍스처라이저 라고 하는 친구 찾아주시면 되겠죠. 텍스처 그룹에 있겠군요. 텍스처라이저 눈 결정 모양으로 잘라줘야 되니까 일단 쉐이프 먼저 그려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어요. 필 선은 없죠. 쉐이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눈 결정 모양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똑같은 친구 잘 찾으셔서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할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쪽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잘리우는 그림이 2급의 12번인 거죠. 이 친구가 더 위쪽에 올라와야 되는군요. 레이어의 순서 바꿔줄게요. 잘리우는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잘라져라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주시게 되면 눈 결정 모양으로 잘리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미지를 위치 좀 옮겨 보도록 할까요? 결과물 보시고 크기라든지 위치 맞춰주세요. 쉐입을 그려준 김에 그 쉐이프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을 하고 갈까요? 쉐이프 제대로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레이어 창에 있는 FX 레이어 스타일 선과 내부 그림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꼭대기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두세요. 그래야 새로운 이미지나 도형이 그려질 때 그 위쪽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2급의 13번 불러오도록 하죠. 나머지 쉐이프들을 좀 얹어주도록 할까요? 나비와 꽃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모양을 찾죠.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라 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색상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비의 경우에는 불투명도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문의 상단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가 있어요. 불투명도도 60으로 낮춰서 살짝 뒤쪽이 비춰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글자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타입부트 누르셔서 글자 입력할게요. 여기요 라고 클릭하시고 타이핑 하세요.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색상의 방향 꼭 확인을 하십시오. 결과물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색상이 구분되어 있고요. 우리 거는 위와 아래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친구의 이름을 선택하셔야 거기에 해당하는 옵션이 보일 거예요. 앵글 값 조절하십시오. 업텍스트를 적용해서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만들어줬는데 방향이 살짝 삐뚤음하죠. 그럴 때는 컨트롤 T 누르셔서 방향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절대로 위아래 높이를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글자의 크기가 달라져요. 글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누가 큰 글씨인지 누가 작은 글씨인지 구분하셔서 적용을 따로 해주셔야 되겠죠. 전체적인 배치를 확인해 보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이 빠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에 400짜리는 JPG, 60에 40짜리는 PSD 따로따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 세이브. 여기까지 2021년 12월 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공하셔서 다음번에는 꼭 합격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